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의 위너스리그 101 시즌 3라운드 1주차 경기입니다. 삼성전자 칸과 화수모주와 삼성전자 칸의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박경호, 김태형 두 분과 함께하고요. 저는 캐스터 정선입니다. 자, 삼성전자 칸과 화수모주 이미 그 위너스리그 체제에서 한 경기 치른 두 팀입니다. 그렇죠. 위너스리그에서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는 두 팀이 오늘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삼성전자 칸 같은 경우는 STX를 4대2로 송병구 없이 승리를 거뒀고, 그렇죠. 화수모주 같은 경우에는 리메이드를 4대2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재동이 삼성을 또 활약을 또 펼치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오늘 과연 송병구 없이 삼성전자 칸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난 경기 거뒀기 때문에 오늘 송병구가 출전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겠고, 화수모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재동이 얼마만큼의 활약을 펼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너스리그 체제에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팀이 나눠지는데, 강력한 에이스를 보유하면서 그 에이스의 힘으로 위너스리그를 헤쳐나가는 팀과 전반적인 단단함으로 상대편의 그 에이스를 낚아채가면서 승리를 쌓아올라가는 그 팀. 어떻게 보면 이 두 팀은 약간 그런 식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러면 양 팀 모두 다 지난 그 위너스리그 첫 주차 경기에서 아주 그 기분 좋은 대박 역전승들을 거두면서 아주 그 파란만장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그런 기세를 모아서 위너스리그 어떤 그 모든 걸 걸어야 되죠. 특히나 이재동의 활약, 그 부분에서 꼴찌 탈출을 위한 화수모주는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동의 강력한 포스 화수모주에게는 바로 그것이 있지만, 삼성전자 칸 역시 송병구라는 아주 벌초에 안 들었고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양 선수 오늘 사실 안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거의 뭐 확정된 대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더군다나 네. 택배 리쌍이라고 불리는 그 정말 그 스타크래프트의 전설 있지 않습니까? 택배 리쌍 중에서 리쌍이 이번 시즌 위너스리그에서 3킬씩 거뒀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그리고 이제 택이 그 올킬을 기록했는데 어제 송병구 선수는 아직 승이 없거든요. 송병구 선수 분명 몸이 달아올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언제 출전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빠른 출전도 예상 가능할 듯합니다. 과연 언제 송병구 선수가 등장할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 삼성전자 칸과 10위 화수모주입니다. 자, KT롤스터가 위너스리그에 들어와서 보여준 그런 힘, 화수모주는 이제 한 번 더 보여줬는데 또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순위는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그렇죠. 더욱더 많은 승수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멀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점도 있겠죠. 이재동 선수의 집중되어 있는 힘, 그만큼 백업 멤버들의 활약이 절실한 그런 위너스 리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자 칸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보여줬었고, 전반적으로 아주 순조롭게 팀원들의 융화가 잘 된 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이는 송병구 선수가 나오지 않으면서도 좋은 소사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송병구 선수 뭐 자신이 출전하지 않으면서 팀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나마 만족을 하겠지만, 그래도 승리를 거두면서 택배 리쌍과 같은 그런 활약을 위너스리그에서 좀 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선수면 강력한 선수일수록 위너스리그에서 좀 더 많은 승리를 원하는 것은 동일한 생각이 듯합니다. 자, 계속해서 양 팀의 승패 전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산 팀 상대들도 굉장히 팽팽합니다만 이번 시즌 들어와서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삼성전자 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 팀 전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삼성전자 칸이 훨씬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오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그런 어떤 월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동 선수의 어떤 출전을 누가 막아줄 것인가. 야,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최대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재동이 등장하는 거 삼성전자 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요격하느냐 이제 문제가 될 듯합니다. 삼성전자 칸 이번 시즌은 뭐 기분 좋게 역시 승리를 얻었었고, 화수모주 역시 4대2로 폭스를 잡으면서 위너스리그 출발이 좋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1라운드와 2라운드 때는 연승보다는 연패가 길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거뒀는데, 위너스리그 들어서 기분 좋은 출발을 거둔 만큼 이 기세를 연속으로 좀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화수모주 2연승 이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다른 그 발판을 닦아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신한의 위너스리그 101 시즌 3라운드 1주차 수요일 경기 삼성전자 칸과 화수모주가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칸입니다. 현재 4위 시스 9패입니다. 위너스리그 리그 들어서면서 코칭 스태프이 고민이 어느 정도 생겼죠. 왜냐면은 1, 2라운드 때는 엔트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6명 혹은 7명이 출전이 가능한데, 위너스리그 때는 7전 4승 됐기 때문에 최대 4명까지 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김가을 감독이 뭐 항상 잘하는 선수만 내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선수들도 뭔가 좀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 좀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만큼 오늘은 또 어떤 선수를 또 출전시킬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가을 감독은 일단 실험적인 엔트리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선수가 등장할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화승호주를 만나보시죠. 화승호주, 뭐 전반적으로 그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은 테란까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재동 선수가 20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기분 좋게 위너스리그에서 1승으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화승호주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프로토스와 어떤 그 테란 이재동을 제외한 백업 멤버들의 승수가 10승 두 자리 승수를 기록한 선수조차 없다라는 거. 5화 승률을 기록한 선수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총체적인 좀 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극복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자, 위너스리그 그럼 양쪽의 선봉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칸이 준비한 첫 번째 카드는 주영달입니다. 네, 주영달 선수 이번 시즌은 첫 경기고요. 지난 시즌에 2승 6패로 좀 저조한 성적을 거뒀는데 이번 시즌 아무래도 오늘 첫 주자로 출전한 이유가 아무래도 저그 라인의 그 부진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차명원 선수가 12승 10패로 오늘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유준인 이정현 선수가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주영달 선수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영달 선수 첫 번째 출전 주장으로서의 그런 힘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화승호주의 선봉입니다. 프로토스 등장합니다. 손찬호. 네, 손찬호 선수 역시 어떻게 보면은 화승호주의 10이라는 프로토스 종족의 어떤 순위를 생각해 봤을 때 손찬호 선수가 나름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고 본인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팀의 전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손찬호 선수가 정말 잘했던 선수이고 또 다른 어떤 프로토스의 유망주였는데 최근적 부진한 성적을 이번 위너스리그를 통해서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손찬호 선수가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위너스리그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양 선수가 경기를 치는 맵을 먼저 보죠. 벤젠입니다. 네, 벤젠에서 저그의 프로토스는 아무래도 15대 8로 저그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 이유가 확실히 그 전체적으로 장기전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그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는 점, 특히나 최근에 저그 대 프로토스 트렌드가 저그가 하이브 체제로 프로토스를 상당히 괴롭히는 만큼 극장기전으로 가는 것이 주영달 선수의 목표일 것 같고 그 전에 손창 선수는 자신의 장기인 중기전에 뭔가 그 올인 전략, 드라군을 동반한 뭔가 승부를 보는 그런 전략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주영달 선수 주장으로서 팀의 그 전반적인 정신력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 어떨지. 그리고 오늘 뭐 이정현 선수가 생일이죠. 그렇죠. 네,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같이 축하해주고 계신데요. 네, 저희도 이제 음료수를 또 탄신일에 맞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쪽에서도 좀 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정현 선수, 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영달 선수와 손찬호 선수, 벤젠 양 선수 경기 준비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선봉전. 약간은 양 팀에서 좀 묘한 카드를 선보였는데 그 카드 어떤 의미일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양완석 주심과 박혜진, 허윤정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주영달 선수의 진영. 이번 시즌 첫 번째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 칸의 주장 주영달, 벤젠의 한시입니다. 자, 이어서 손찬욱인데 손찬욱 굉장히 빠른 기세로 프로브를 위로 보냅니다. 지금 이 플레이 자체는 그냥 아예 전진 게이트로 끝내려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10위 앞마당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손찬욱 선수가 러쉬를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2인용 맵이기 때문에 주영달 선수의 드론 정찰을 할 확률이 굉장히 낮고 앞마당 해처리를 가져갔을 때는 정말 금상첨화겠고 선스포니프를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글링 생산을 하지 않고 드론 생산에 주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빌드가 지금 방금 전에 보신 치어풀처럼 실패만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그 강력한 푸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어느 정도는 뭐 캐논 러쉬까지, 그러니까 뭐 투게이트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위치라면 뭐 캐논 러쉬의 어떤 가능성도 다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캐논 러쉬도 할 수가 있겠고 전진 게이트를 할 경우에는 투 게이트를 나란히 건설을 하면서 최대한 저글링이 지나가는 그런 그 통로를 좁혀놓는 그런 효과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해철이 네. 좀 가까이 붙여서 일단 스포니프는 변태를 하고 있는 상황. 게이트웨이를 선택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주영달 선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만에 출전이거든요. 아무래도 1012 시즌에 아예 없었기 때문에 예. 게이트와 포지로 심시티를 해버리네요. 야, 이게 포지를 좌측으로 건설하고 그 위에 게이트를 건설하게 되면 이게 저글링 통로를 막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의 의도가 뭐냐면 앞마당 해처리 쪽에 대한 어떤 그 견제뿐만이 아니라 저글링이 무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측면까지도 두 가지를 모두 다 생각한 어떤 손찬웅 선수의 필살기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영달 선수의 오버로드가 그 방향으로 아래쪽 내려갑니다. 아직까지 정보를 얻지 못한 주영달 선수. 자, 개인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론 아래쪽 내려왔는데 끝단 봤죠? 게이트와 포지를 보게 되면은 앞마당 해처리를 가져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요, 주영달 선수. 예, 이럴 경우에 그냥 가장 좋은 선택은 본진에 그냥 트윈의 처리를 건설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히드라리스크 쪽을 빨리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왕 해처리를 건설할 거면은 차라리 본진 쪽 언덕 쪽에 건설을 좀 해서 이후에 뭐 언덕 쪽에 성크 콜로니를 건설하면서 뭐 중반전을 좀 접어드는 그런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하나 남은 그 좁은 그 팀의 예. 질럿을 세워놨고요. 즉 저글링. 이런 정도였던 심시타라고 했을 때는 이런 플레이도 괜찮고 네. 어쨌든 손찬호 선수는 주영달 선수가 당황하지 않고 뭔가 발빠르게 좀 대비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야 되고 저렇게 돌아서 올 수 있다는 측면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손창 선수가 자신의 앞마당 쪽에서도 파일론을 좀 건설하면서 이후에 그 전진돼 있는 그 라인 자체가 무너졌을 경우에 앞마당을 바로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글링은 옆으로 빠지지 못하게 손찬호 선수가 질럿으로 살짝 푸시를 한번 해줬고요. 네, 언덕 밑으로 이제 가로 막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압박 액션은 상당히 좋죠. 저글링을 돌릴 수 없게끔 수비를 하게끔 좀 강제하는 느낌이 있고요. 자, 그리고 프로브로 조금 더 정보를 얻어냅니다. 자, 손찬호 위쪽으로 올라갈 때 주영달 선수의 저글링. 주영달 선수가 레어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히드라이스크 대를 건설하는지 그것이 지금 손창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고요. 자, 질럿 3개까지 충원했습니다. 프로브와 더불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손찬웅.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주영달 선수가 레어를 올리면서 뭔가 태클을 선택하기보다는 거기에다가 저글링에 좀 집중하는 느낌보다는 히드라로 가는 게 가장 들켜도 히드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일단 주영달 선수는 레어를 선택을 했고요. 자, 질럿 4개까지 그리고 본진 지역은 손찬웅 선수 아직 가스까지 채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투를 펼칩니다. 구석 쪽. 프로브가 있었기 때문에 질럿들이 정말 잘 싸워줬고요. 자, 저글링 더 나옵니다. 성크 콜로니가 없기 때문에 주영달 선수 지금 상당히 막기가 까다로운 상황이에요. 자, 질럿 하나를 옆으로 돌렸고. 질럿 컨트롤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지금 유리한 위치에 싸우고 있어서 질럿을 지금 아직까지 한 기도 잃지 않았고 현재까지. 자, 아직까지 질럿 4개 그대로 남아있죠. 아래쪽에 빠졌는데 위에 질럿 하나를 일단 막고 있고요. 위에 질럿이 공격을 한다면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죠, 손찬호. 그리고 지금 저글링들을 다 잡았죠. 지금 갓 나온 저글링들이 지금 그나마 다행히 수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질럿들로 피해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온 저글링 질럿 2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저글링을 더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영달. 어차피 이거는 막히겠죠.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손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후속 저글링, 저글링의 어떤 역러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질럿을 충원시키고 있거든요. 손찬웅.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파이어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질럿들이 다 확인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손창 선수는 이후에 테크트리 선택하는데도 상당히 편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손찬호 선수가 약간 아쉬운 측면은 그러니까 불안한 요소가 어쨌든 지금 스파이어 테크에 비해서 개수 체지가 늦단 말이죠.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한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주영달 선수 일단은 본진 지역의 어려움을 걷어냈고요. 저글링 한번 보내보는데 쉽게 뚫을 수는 없는 그런 진영입니다. 손창 선수는 이쪽이 그 전진돼 있는 전진 기지를 좀 어느 정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주영달 선수가 뮤탈스크가 나왔을 때 캐논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전진돼 있는 쪽이랑 앞마당 쪽이랑 본진 쪽이랑 세 곳을 동시에 캐논을 늘리기에는 자원적으로 좀 빡빡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전진된 곳은 버리고 앞마당과 본진 쪽을 좀 수비를 신경 쓰는 편이 낫다고 보고요. 자, 그런데 일단 코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손찬웅 어떤 선택을 할지. 한 번 정도는 질럿을 재차 찔러서 질럿에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진 테크가 좀 생각보다는 뮤탈에 비해서 늦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을 벌 필요성이 있죠. 캐논도 늘려야 되고요, 본진에. 자, 지금 모아놨던 자원으로 서서히 이제 주영달 선수가 다른 선택을 하고요. 자, 스타게이트를 소환하는 본진 지역 7시의 손찬웅. 보통 이런 경우에 저그 선수들이
뭐 드랍 업그레이드까지 눌러놓은 상태에서 저글링들을 3cm 드랍하면서 뮤탈리스크와 같이 프로토스에게 공격을 좀 가는 그런 패턴도 좀 가끔 보여주긴 하는데 지금은 오버로드가 떠있는 위치로 봤을 때는 드랍 업그레이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뮤탈리스크만으로 뭔가 단독 행동으로 많은 피해를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손찬호 선수 입장에서 뮤탈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후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본진과 앞마당 쪽에 캐논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일단 주영대 선수 보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손찬웅 선수 앞마당에 캐논 3개 소환하고 있고요. 네, 일단- 역시 본진도 3개. 네, 캐논 3개가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커세어가 지금 당장 뭐 한 기, 두 기만 정도만 나와줘도 캐논과 함께라면 수비는 가능하기 때문에 뭐 주영렬 선수 입장에서는 이 시간대를 놓치면 이제 기회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그런 수비 진영인데요. 세 번째 캐논이 소환이 됐습니다. 손찬웅 앞마당. 사실상 3캐논 상태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만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고 더군다나 원게 쓰인 상태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조영달 선수는 이 뮤탈리스크로 자신의 그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캐논 라인을 좀 끌어낸과 동시에 앞마당 해처리 가져가고 좀 장기전을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주영달 선수가 생각하기에는 좀 경기가 꼬였습니다. 지금은 멀티를 따라가서 후반을 도모하기에는 격차가 너무 멀어졌죠. 손찬호 선수가 본진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결국 여기를 뚫어내는 어떤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만으로도 손찬호 선수는 승기를 잡은 겁니다. 지금 격차가 꽤 벌어졌어요. 지금 뭐 얻어맞고 있는 뮤탈리스크 뒤쪽으로 빼는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유닛 손실이 크게 없게 하면서 여기를 좀 뚫어내는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주영달. 그나마 조영달 선수 입장에서 그나마 할 만한 요소를 찾아보자면은 프로토스가 손찬호 선수가 병력 생산 기지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뭔가 조영달 선수가 체제 전환을 통해서 손찬호 선수를 좀 흔들어 줄 필요가 네. 있고요. 그것을 좀 파고든다면은 경기가 좀 지금 할 만하다고 좀 보고요. 아마도 이 입구 쪽을 뚫어냈던 이유는 뮤탈리스크만으로는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글링을 동반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영달 선수가 그런 측면을 좀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글링과 조합됐다는 측면, 수찬원 선수의 지상병력이었기 때문에 캐논만으로 막아야 된다는 측면은 좀 불안 요소인데 프로브를 지금 잘 써야 됩니다, 지금. 자, 저글링 굉장히 많이 모았죠. 자, 주영달 선수 앞마당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저글링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저글링 많아요, 지금 프로브가. 자, 아래쪽 내려오는데 프로가 아직 다 오지 않았고요. 캐논 감싸야 돼요, 프로브가. 캐논 감싸지 못하면 앞마당 그냥 내줍니다. 일단 정원에 안쪽 들어오는 주영달. 이거 캐논 파괴되겠는데요. 캐논이 내려와서 파괴되면서 앞마당을 거의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손찬호 선수가 거의 다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위했던 경기를 한순간에 역전당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앞마당은 저글링들이 완전히 먹었고요. 그러니까 저글링의 선택이 주영달 선수 입장에서는 탁월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만약에 뮤탈리스크만 생각하면서 드롭 뽑고 후반 도모했다면 경기가 너무 어려워질 뻔했는데 네. 결국 지금 저글링 효과를 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커세어가 상당히 많은 전과를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지상병력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병력들이 눈에 띄진 않거든요. 그렇죠. 공중 커세어가 아무리 잡아봤자 오버로드밖에 못 잡거든요. 드론과 저글링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냥 적을 막 찍고 있어요, 수영달. 그러면서 해처리까지 쭉쭉 늘어나고 있고 이 저글링들이 다 막힌다고 하더라도 주영달 선수는 이후에 운영이 가능한 그렇죠. 상황입니다. 앞마당을 허용한 채 운영을 했다라면 경기가 굉장히 불리해졌겠지만 앞마당을 조개 날려버린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 입장이 뒤바뀐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 주영달 선수가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병력을 굉장히 좀 많이 모아놓고 있는 그 주영달 선수. 손찬호 선수는 자, 지상병력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지 않고 있거든요. 뭐 로보틱스를 올리면서 그나마 커세어 리버 체제로 어느 정도 그 가닥을 좀 잡고 있는 손창 선수인데 이게 쉽지만 않아요. 리버가 확보가 되고 커세어 리버가 공격을 갈 때쯤 되면은 주영달 선수도 분명 수비할 수 있는 병력들이 갖춰지게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양 선수 모두 다 손찬 선수 같은 경우도 좀 부진했었고 주영달 선수도 경기의 감각이 조금 우려되긴 했습니다만 이거 1세트에서 누가 되든 승리를 따냈을 경우엔 동료 선수들에게 엄청난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주영달 선수의 어떤 승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이제 삼성전자카는 2, 3세트 뒤에 준비되어 있는 경기들이 좀 수월해지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칸이 지금까지 다른 종족에 비해서 일단 저그 종족의 승률이 조금은 좀 아쉬웠던 건 사실인데 일단 주영달 선수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공중 업그레이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위치를 일단은 교환하면서 절반 정도를 한번 교환해줬습니다. 주영달. 커세어가 공일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스콜지에게 바로 격추당해서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파일런으로 좀
왼쪽에 공간을 좀 막고 프로브로 좀 부대시랑 같이 하는 그런 꼼꼼한 모습을 손창 선수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조윤아 선수 입장에서는 스콜지를 재차 생산해서 커세어를 더 줄여도 돼요. 어차피 지금 커세어 리버를 선택해서 커세어 리버 2기와 속업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시간이 지금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드롭 뽑고 커세어만 좀 줄여줘도 커세어 리버는 조합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서 공중만 어느 정도 제압한다는 걸 제외하고는 손찬호 선수가 할 것이 없는데 그나마도 히드라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영달 선수는 그리고 손찬호 선수 아직까지 게이트웨이를 소환 못 시키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저글링들은 정말 까다롭게 만들어주고 있죠. 게이트웨이 그리고 포지까지 파괴시키면서 앞마당 쪽을 이제 손창 선수가 다시 좀 가져가기에 부담스럽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예, 결국 커세어를 저렇게 잃는다라고 했을 때는 단독 리버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영대 선수는 다시 영문타를 띄워버리면 커세어가 맞춰주지 않는 커세어 리버 점 체제! 아, 주영달이 손찬호의 기세를 뒤집어낸다면 편하게 요리하네요. 그렇죠. 양 선수 다 오랜만에 이제 경기를 출전한 만큼 그렇게까지 완벽한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 때 주영달 선수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위너스 리그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더 좋은 경기력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렇습니다. 경기 시간 12분 29초 남았는데 주영달 선수가 상대편의 압박, 자신의 그 앞마당 근처에 있는 그 압박을 걷어낸 이후는 거의 주영달 선수의 완벽한 페이스였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위기를 맞았었고 그런 어떤 상대의 도발에 대해서 발끈하고 어떤 평정심을 잃을 수도 있었던 찰나에 역시 최근에 어떤 경기 감각이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존나 선수가 그 노련함으로 말이죠. 풍부한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삼성전자 칸의 어떤 그 기세가 주장의 주영달 선수의 어떤 승리는 뜻깊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경기 플레이를 주영달 선수가 선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왔을 때는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었는데 주영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경기를 한 만큼 얼마나 경기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불리하다고 바로 지지선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주영달 선수의 모습이 상당히 멋졌습니다. 자, 오랜만에 등장한 주영달 선수가 먼저 첫 번째 세트를 삼성전자 칸에게 선사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 삼성전자 칸과 화승호지의 이카루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Try to get away to see if I can stay.